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드디어 출시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6세대 및 5월 애플 이벤트 초스피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와, 근데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패드 에어 6세대가 나왔는데 루머처럼 역시나 11인치 모델과 13인치 모델 두 가지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1인치는 그냥 전작과 비슷한 폼팩터로 칩셋만 M2로 바뀌었다 정도? 주요 변화로는 색상이 이번에 다채로운 컬러를 보여주는데 블루 색상과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4가지 컬러를 보여줍니다. 저는 아마 퍼플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 전면 카메라 배치도 원래 상단 중간에 있던 게 이번에 가로 배치로 이동을 하면서 가로로 많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도 가로형 스테레오 사운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 에어를 소개할 때 가성비가 좋다, 가격 얘기를 언급한 만큼 동결이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599로 동결이 되었고, 13인치는 $799로 전작 M2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한 가격대를 출시를 했는데 한국 가격은 오히려 환율이 조금 빠져서 그런지 가격이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어 11인치는 89만원부터 에어 13인치는 119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인치는 나름 가격이 괜찮다 보는 게 기존의 기본 용량이 64기가에서 128기가로 용량이 2배 증가를 했다 보니 89만원 정도면 나중에 오픈마켓 할인이 들어가고 하면 7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망의 아이패드 프로 7세대도 보면 이번에 프로가 진짜 진또배기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바뀐 게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최초로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면서 정말 업계 최고 사양이 들어갔는데, 갤럭시 탭이나 기타 중국산 태블릿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스펙이 들어갔더라고요. 애플 말로는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만들었고 한데, 아무튼 화면 밝기가 아이패드 프로 10.5 일명 2세대 이후로 7년 만에 화면 밝기가 올라갔는데 일반 최대 600니트에서 이제는 1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HDR 피크 밝기는 무려 1600니트, 거의 스마트폰과 비슷한 화면 밝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올레드 패널이 그냥 올레드 패널이 아닌 화면 밝기를 올리기 위해서 2개의 올레드 패널을 적층해서 하나의 패널처럼 보이는 팬덤 올레드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명만 들어도 좀 신기하죠.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작한 거다 보니 갤럭시 쪽에서도 조만간 비슷한 기술을 넣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아이패드 최초로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글라스 옵션도 추가가 되었는데 일명 난반사 코팅의 일종인데, 애플의 하이엔드 모니터 XDR 디스플레이에 들어갔던 게 아이패드 최상위 모델 옵션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테라 이상 모델만 옵션 적용이 가능한데 대략 옵션 가격은 15만원 정도면 넣을 수 있더라고요. HDR 모니터 옵션 가격이 140만원인 걸 생각하면 애플 치곤 해잔데 싶긴 해요. 아무튼 올레드 패널 스펙뿐만 아니라 LCD를 버리고 아예 다른 폼팩터를 넣었다 보니 드라마틱한 외관 변화도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무게가 11인치 기준 20g 정도 가벼워졌고 13인치는 무려 100g이나 가벼워지면서 엄청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매우 희소식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두께도 정말 얇은 11인치는 5.3mm, 13인치는 무려 5.1mm로 아이폰 두께가 보통 7mm인 걸 생각하면 정말 얇은 두께를 보여주죠. 아니, 이렇게 얇으면 내구성이 좀 걱정되지 않을까. 칩셋도 M3가 아닌 M4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애플 이벤트에서도 M3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 막 어그로를 끌다가 딱 M4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쩔더라고요. 그런데 애플이 항상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성능에 호들갑을 많이 떨었는데 정확한 성능은 안 나왔지만 효율을 계속 강조한 것을 볼 때 M3보다 전력을 좀 적게 먹도록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M2 아이패드에 비해 렌더링 성능이 최대 4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하며 M2 대비 CPU 성능이 1.5배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M3와 성능은 비슷한데 전력을 적게 먹고 무엇보다 AI에 포커싱을 뒀다 보니 뉴럴 엔진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 예시로 M4 AI 뉴럴 엔진을 이용한 파이널 컷 프로 2에서 4K 눕기를 실시간으로 딸 수 있다거나 로직 프로에서 AI를 이용하는 등등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WWDC 24에서 더 자세히 풀 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한국은 149만원부터 13인치는 119만원부터인데 13인치는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해서 아무래도 1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수요는 이번에 에어 13인치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형 매직 키보드도 4년 만에 리프레시가 돼서 출시를 했는데 가격은 동결인데 이번에 제품 프레임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바뀌었고, 트랙패드 부분이 전작은 물리식 딸깍딸깍거리는 느낌에서 맥북의 트랙패드 형태처럼 바뀌었으며 키보드 위에 펑션 키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11인치는 45만원이고 13인치는 52만원입니다. 솔직히 매직 키보드는 좀 선 넘었지 않나. 마지막 애플펜슬은 3세대가 아닌 애플펜슬 프로가 나왔는데 애플펜슬도 6년 만에 신형이 나왔죠.
있었죠. 새로운 제스처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햅틱 엔진이 들어가면서 애플 펜슬에 피드백을 주거나 새로운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도구, 팔레트들이 나오거나 펜 각도 등을 조절하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애플 펜슬도 나의 찾기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한 195,000원에 출시했기 때문에 신형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면 솔직히 이제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5월 애플 이벤트 빠르게 정리해 드렸는데 우선 저는 일본에서 픽업 신청을 완료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큰 이변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번 아이패드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끝!